엄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태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이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 효자로 살아온 태수가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주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러 간지 2시간이 지났어요. 딸 지민이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엄마, 아빠 언제 와? 은주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5시가 넘었어요. 곧 오실 거야. 은주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지난주 태수는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면 안 되겠냐고요.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죠.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실을 정리하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불편하진 않으실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급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태수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윤정이가 모습을 드러냈죠. 어머님 오셨어요. 은주는 예상과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에 잠시 당황했어요. 정희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역계한 상태였습니다. 손동작도 정갈하고 눈빛도 맑았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옷에는 구김 하나 없었어요. 이분이 정말 치매 초기라고? 은주는 속으로 의아해하면서도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어머님.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는 어머니의 짐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와 손가방 하나. 은주는 그 짐들을 보며 시어머니가 정말 이곳에서 오래 지내실 거라는 걸 실감했죠. 지민이는 소파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희는 손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민이 많이 컸네. 태수는 방 정리를 마치고 나와 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정희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죠.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차를 내오며 은주는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죠.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맙구나. 정희는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어요. 컵을 드는 각도도 마시는 속도도 모두 정상적이었죠.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은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 김치, 그리고 생선구이.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렸죠. 부엌에서 칼질을 하면서 은주는 생각에 잠겼어요. 태수는 어머니가 요즘 많이 잊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있고 가스불도 켜놓고 외출하신 적이 있다고 했죠. 심지어 집 주소도 가끔 헷갈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계시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 시어머니는 너무 정상적이었어요. 말도 또렷하고 행동도 자연스러웠죠.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주는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상에는 여러 반찬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은주는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응, 고맙다. 정희는 상 위에 여러 반찬을 지나치며 오직 불고기만 골라 먹었습니다. 한 점, 두 점, 세 점. 다른 반찬엔 젓가락도 대지 않았어요. 마치 불고기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요. 어머님, 나물도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응, 그래. 나중에. 대답은 했지만 젓가락은 여전히 불고기만 향했죠. 은주는 시어머니가 평소 입맛이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불고기는 제법 많이 드시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불고기 접시가 거의 비워질 정도였습니다. 태수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고 지민이는 조용히 식사를 했죠. 은주만 혼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며 또 불고기를 집어 먹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입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불고기는 많이 드시네. 식사 후 은주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라고 했는데 행동이 너무 정상적이었어요. 말도 또렷하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죠. 젓가락질도 정확했고 식사 예절도 완벽했습니다. 의사가 오진한 걸까?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설거지를 마쳤어요. 혹시 치매가 아니라면? 그럼 왜 태수는 어머니가 치매라고 했을까? 은주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저녁 9시 가족은 거실에 모여 TV를 봤습니다. 정희는 소파 한쪽에 앉아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어요. 태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이것저것 챙겼죠.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다. 괜찮아. 리모컨 사용법 알려드릴까요? 아니, 됐어. 나는 잘 모르니까 너희가 보고 싶은 거 봐라.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은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리모컨을 못 쓰신다고? 그 말이 은주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리모컨을 못 쓰신다. 치매 초기이시니까요. 밤 11시쯤 은주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시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봤어요. 문틈 사이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죠. 응, 알겠어. 내일 또 전화할게. 은주는 발을 멈췄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휴대폰도 잘 못 쓰신다고 들었는데요. 태수는 어머니가 전화 거는 것도 어려워하신다고 했었죠. 은주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였죠. 침대에 누워서도 은주는 그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너무 또렷하고 자연스러운 통화였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누르셨을까요? 은주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또렷한 눈빛, 정갈한 손놀림, 그리고 밤의 전화 통화. 너무 예민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지민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할머니 TV 혼자 켰어. 응? 할머니가? 응. 아빠 없을 때만 켜. 나 봤어. 은주는 아이의 말에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민이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고 은주는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리모컨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리모컨 사용법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은주는 리모컨을 들어 살펴봤어요. 일반적인 TV 리모컨이었습니다. 전원 버튼, 채널 버튼, 볼륨 버튼. 복잡하지 않았죠. 오히려 간단한 편이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지민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주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지민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혼자 TV를 켰대. 그럴 리 없어. 엄마 리모컨도 못 쓰셔. 근데 지민이가 봤다잖아. 애 말을 다 믿어? 착각이겠지. 의심하지 마.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너무 또렷한 눈빛, 정갈한 행동, 그리고 밤의 전화 통화, 그리고 지민이가 본 TV 장면. 내가 예민한 걸까? 은주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민이는 또 한 번 할머니를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지민이는 살짝 고개를 내밀었죠.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능숙하게 다루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할머니는 가만히 그걸 보고 있었죠. 표정은 평온했고 자세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민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가 리모컨을 쓸 줄 아네. 지민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장면은 아이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이튿날 은주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었어요. 태수는 출근했고 지민이는 학교에 갔죠. 은주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슬쩍 관찰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기력했고 몸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요. 어젯밤 TV를 보던 그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은주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역시 병이 맞나 봐.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은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제 저녁에 남았던 불고기가 거의 사라져 있었죠. 분명 많이 남았는데 이제 몇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많이 남았는데. 은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혹시 태수가 밤에 먹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밤에 야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럼 누가 먹은 걸까요? 점심을 먹으면서 은주는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응, 고맙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가 정말 아프신 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주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리모컨, 전화통화, 사라진 불고기.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지만 모이면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 은주의 눈은 늘 거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짙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이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TV를 본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아이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은주였지만 매일 같은 말을 듣다 보니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뭘 보고 계셨어? 예능이요. 웃기는 프로그램 보고 계셨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 아니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아이의 말은 구체적이었어요. 거짓말 같지 않았죠. 은주는 아이를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은주는 우연히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트에서 급하게 돌아온 그날, 거실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은주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거실 모퉁이에 섰죠. 리모컨을 능숙하게 다루는 정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기대어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평온했고 때때로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은주가 거실로 들어서자 정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크게 떠지고 손에 든 리모컨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님? 아, 은주야. 언제 왔니? 정희는 황급히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켜진 건지 모르겠네. 갑자기 켜져서.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죠. 은주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체온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 손에 쥐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그날부터 은주는 냉장고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남았던 불고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사과 개수가 달라지고 요구르트가 하나씩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반복되자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며칠 후 은주는 일부러 외출하는 척하고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시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희는 주위를 살피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사과를 꺼냈죠. 싱크대에서 깨끗이 씻고 칼로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치매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확한 동작이었죠. 은주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과를 다 먹은 정희는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칼과 도마를 깨끗이 씻었어요. 싱크대를 닦고 행주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다시 열어 안을 꼼꼼히 확인했죠. 남은 음식의 개수를 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정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기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끄듯 표정이 바뀌는 모습이었죠. 은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어요. 은주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자꾸 그러는데 혼자 계실 때 TV를 보신대. 그리고 냉장고 음식도. 은주야, 엄마 치매 초기야. 그럴 수 있어. 태수는 은주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느껴졌죠. 침대에 누워서도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두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보이는 무기력한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능숙한 행동, 냉장고를 뒤지던 정확한 손놀림과 리모컨을 다루던 익숙한 모습,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은주는 시어머니 방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정희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죠. 은주는 부엌일을 멈추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 사이로 정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들을 수 있었죠. 응, 잘 지내. 여기 정말 편해. 정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집에서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는 것 같았죠. 은주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은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다음 날 은주는 냉장고 안의 음식들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요구르트 뒤에 날짜를 적은 스티커를 붙이고 사과 개수를 메모했어요. 이틀 후 확인하니 요구르트 2개가 줄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표시한 것도 사라졌죠.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일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증거는 점점 쌓여갔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설거지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슬쩍 관찰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기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은주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착각일 거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의심은 불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주는 증거를 더 모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은주는 그를 불렀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일이야? 태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 말인데 정말 이상해. 은주야, 또 그 이야기야? 태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민이가 본 것도 그렇고, 냉장고 음식도 그렇고,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 그리고 리모컨도 완벽하게 쓰시던데. 그만해.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는 치매 초기야. 당연히 행동이 이상할 수 있어. 너 지금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거야? 나는 그냥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의심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데. 태수는 화를 내며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주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그때 방에서 정희가 나왔어요. 은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주야, 괜찮니? 네, 어머님. 괜찮아요. 정희는 은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와서 너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은주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은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방으로 들어갔죠. 은주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이해해주지 않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이 집은 점점 더 서늘해지고 있었어요. 은주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지민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또 이상한 행동하셨어? 응. 어제도 TV 혼자 봤어.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미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은주의 의심은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주는 인터넷으로 소형 CCTV를 주문했어요. 몰래 시어머니를 감시한다는 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확인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죠. 손이 떨렸지만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가족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책장 뒤, 부엌 찬장 위, 그리고 복도 액자 뒤, 작은 카메라들이 조용히 집 안 곳곳에 숨겨졌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설치 설명서를 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죠.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잠든 후 은주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CCTV 앱에 접속했어요. 화면에는 집 안 곳곳이 비춰졌죠. 은주는 낮 시간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장면들이었어요.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어요.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채널을 돌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찾았죠. 은주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편안한 자세로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가끔 웃기도 했죠. 은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1시간 정도 TV를 본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안을 살폈어요. 사과를 꺼내고 요구르트도 하나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죠.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어요. 은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정희는 다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냉장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설거지까지 깨끗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정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끄고 소파에 누워 무기력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주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치매일까요? 은주는 매일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대 정희는 혼자 TV를 보고 전화 통화를 하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었어요. 하지만 태수가 돌아오기 전에는 항상 모든 흔적을 지우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갔죠. 일주일 후 은주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여보세요? 나야. 응, 잘 지내. 정말 편해. 다들 속고 있다니까? 내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데. 은주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들 속고 있다는 말. 그 말이 은주의 심장을 찔렀죠. 은주는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아들은 나만 믿어. 며느리가 뭐라 해도 다 내 편이야. 응, 치매 연기. 그거 쉬워. 그냥 멍하니 있으면 돼. 은주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동안 은주는 영상을 보며 증거를 모았어요. 리모컨 사용 장면, 냉장고 뒤지는 장면, 전화 통화 장면. 모든 것이 또렷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USB에 모든 영상을 옮겼어요. 그리고 가족이 모두 모이는 주말을 기다렸죠. 카메라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제 진실은 숨을 곳이 없었어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긴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거짓된 연극을 끝낼 시간이 왔죠. 토요일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 은주는 조용히 음식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침착했어요. 태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고 지민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했죠. 자, 다들 드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태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은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잠깐만요. 다들 봐야 할 게 있어요. 은주는 USB를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정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 하지만 곧 변화가 생겼죠. 정희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채널을 돌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찾았죠.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꺼냈어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죠. 지민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내가 본 거 맞아. 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정희가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편해. 다들 속고 있다니까? 내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데. 아들은 나만 믿어. 며느리가 뭐라 해도 다 내 편이야. 치매 연기, 그거 쉬워. 그냥 멍하니 있으면 돼. 태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대답하세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주는 조용히 영상을 멈췄습니다.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죠. 엄마, 왜 이런 연극을 하신 거예요? 태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말씀하세요. 왜 우리를 속인 거예요? 태수는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어깨를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엄마가 우리를 속인 거잖아.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태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일단 이유를 들어봐요. 이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가족을 속여요?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정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태수야, 미안해. 엄마. 태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강했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정희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 그랬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우릴 속인 거예요? 나이 들면 외롭단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집에 있으면 시간이 안 가.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희랑 함께 있고 싶었어. 그런데 치매라고 하면 날 집으로 데려갈 것 같았어.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안쓰러움이 밀려왔어요. 엄마, 미안하다. 너희를 속인 건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정말 힘들었어.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은주야,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어요.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왜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하면 안 데려갈 것 같았어. 치매가 아니면 혼자 살라고 할 것 같았어.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어. 분노와 눈물이 뒤섞인 그 밤, 은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태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정희는 거실에 앉아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구나. 너희에게 짐이 됐어. 엄마. 태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태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외로우셨던 거 이해해요.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하면 부담될까봐. 부담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외로우시면 외롭다고 말씀하세요. 치매가 아니어도 함께 살 수 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태수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가족은 다시 저녁 식탁에 모였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반찬을 골고루 먹었어요. 불고기뿐만 아니라 나물도, 김치도, 생선도 먹었습니다. 어머님 맛있어요? 응, 맛있다. 고맙다. 정희는 은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저녁 식사 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TV를 봤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리모컨을 사용했어요. 엄마, 뭐 보고 싶으세요? 나는 뭐든 좋아. 너희가 보고 싶은 거 봐라. 아니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 보세요. 태수는 리모컨을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럼 예능 볼까? 좋아요.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가족은 함께 TV를 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시어머니 방에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맙다. 은주야, 앉아라. 은주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세요.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응, 고맙다. 정희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했어. 정말 잘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이해해요. 은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감추고 살아요. 그게 때로는 거짓이 되기도 하지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며느리구나.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둘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두 여자로서요. 다음 날 태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엄마 앞으로 외로우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응, 알겠다. 그리고 친구분들 자주 만나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그래, 그럴게.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희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며칠 후 정희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집에 초대해서 차를 대접했어요. 은주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정희야, 며느리가 정말 좋아 보인다. 응, 정말 좋은 며느리야. 정희는 은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도 미소로 답했어요. 저녁,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 있지 마요. 응, 이제 혼자 있지 않을 거야. 정희는 지민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지민이 고맙다. 햇살이 창가에 비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CCTV는 이미 치워졌어요. 카메라 불빛은 꺼졌죠. 이제 거짓은 사라지고 가족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번졌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감추고 살아간다. 그 외로움이 때로는 거짓이 되기도 하지만 진심이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정희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웃고 싶을 때 웃고 슬플 때 울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더 자주 챙겼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죠. 은주도 시어머니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매 외로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지민이는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에게 하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재밌었겠다. 정희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저녁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온천 여행 가요. 온천? 네, 가족 여행이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아들. 가족 여행을 떠난 날 정희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안도감.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희는 이제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집에만 있지 않았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죠. 정희 씨, 오늘도 오셨어요? 네, 오늘도 왔어요. 정희는 밝은 표정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봉사활동하면서 느꼈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요? 응, 나는 가족이 있잖아. 그분들은 정말 혼자야. 정희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며 가족과 함께 있으려 했던 자신. 하지만 지금은 정직하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은주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다, 은주야. 지민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지민이 할머니도 사랑해. 가족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거실에는 더 이상 CCTV가 없었습니다. 감춰진 눈은 사라졌어요. 이제 모두가 서로를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이제 거짓은 사라지고 가족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번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 외로움이 때로는 거짓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진심이 통하면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남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외로움을 감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진심으로 다가가 주세요.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